안녕하십니까. 외대부고 7기부터 강의를 시작했던 국순길입니다. 자, 이번에는 겨울방학 동안에 1과 2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 강좌석에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의 기간은 2023년 1월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눴습니다. 1, 2단원하고 3, 4단원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전단원인데 시간은 화학2는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혹시 고등학교 3학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오후 6시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왜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칠판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네네.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문과 나오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이과 나오시는 어머니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내신 화학을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지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화학의 전 단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단원이 그래서 몰과 반응식 그 다음 농도에서 양적 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단이 원자에서 대한 세기가 나오고, 3단원이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화학 반응론입니다. 그러면 자 잠깐만 칠판 좀 킬게요. 예예예. 아니 여기서 할게요. 자, 화학이라는 것이 뭘까? 솔직히 뭐 의대나 공대를 가시려면 실제적으로 화학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학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질에 대한 과학입니다. 이게 물질의 과학. 그러니까 의대치대, 한의대, 공대를 가려면 반드시 화학을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어렵겠죠. 그런데 교과서를 금방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1단원이 양적 관계에 제일 먼저가 몰과 그 다음에 건음을 가지고 반응을 시켜서 그 다음에 건음의 양적 관계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2단원은 뭐냐면 원자의 세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단원은 원자를 결합을 하면 분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화학 결합이 나옵니다. 케미컬 본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단원이 뭐냐면 반응론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짓는다 또는 집을 짓는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현재 집을 지어서 어찌됐든 대학이라는 것을 보내야 돼요. 아웃풋이 뭐냐면 하우스예요. 그런데 이 집에 지붕이 없으면 빗물이 다 새니까 어찌됐건 이 지붕을 세우려면 석가래도 내고 밑에 있는 받침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원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몰과 반응식과 양적 관계는 어느 파트냐면 이쪽 파트예요. 보시다시피 조금이라도 뭘 알고 계신 분은 보세요. 반응식을 쓰고 양적 관계를 한다는 것은 요 윗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학을 처음 하는 학생들은 여기 있는 기둥도 못 세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화학을 좀 했다는 학생들도 제1단원 가게 되면 맥을 못 추립니다. 올해 수능시험 한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어려웠거든요. 제가 모의고사 출제위원인데 선생님 내가 봐도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어렵게 생각하면 학생들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화학식에 물이라는 게 있는데 물 정도는 아시죠? H2O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이 만들어질 때는 수소하고 결합해서 산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1단원에는 수소 기체에다가 그 다음에 산소 기체를 섞어가지고 물을 만들 때 원자의 개수를 맞추고 분자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원자의 개수 얘가 2개인데 얘가 안 맞으니까 앞에다 2를 쓰고 수소가 4개니까 앞에다 2를 써서 이런 반응의 양적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가 2g이 들어가면 산소가 몇 g이 되면서 반응을 하겠냐.
그런데 아이들은 뭘 몰라? 원자가 뭔지를 몰라요. 분자도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둥도 못 세운 아이에게 1단원, 첫 단원에서 지붕, 석가래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는 교직에서 오래 있었는데 역대급으로 교과서가 잘못 짜여 있어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이게 1단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결합을 알아야 그 다음에 물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질을 알아야 여기에서 몇 g이 들어가면 이놈 몇 g 반응해서 이놈 몇 g이 나올 거라는 양적 관계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원자를 모르는 아이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소 원자나 산소 원자에 대한 구성인과 개념, 그 다음에 전자의 배치, 오비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분자를 만들겠어요? 그럼 원자와 분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거 두 개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를 만들어야 수소라는 기체를 성질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베이스 케미스트리입니다. 일단 결합을 해서 어떤 분자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는 반응을 시켜야 되잖아요. 반응물과 그 다음에 생성물이 있으니까 이 반응물이 이렇게 가는 반응론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을 하고 나서 봤더니 내가 있는 수소 기체의 질량이 1g 밖에 없어. 그럼 어디 가야 돼? 양적인 관계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의 교과서가 1단원에 석가래부터 올리는 겁니다. 지붕에다가. 그러니 화학을 좀 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강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오면 이 집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기초 파트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부실하게 공사가 되면 위에 석가래를 올리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나 또 학교 내신 문제, 어떤 시험 문제를 보든지 간에 기초가 없는 학생이 무슨 점수를 만들어내겠어요. 외대부고 학생들을 제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외대부고 학생들은 머리가 좋고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화학을 한두 번은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이것저것을 복잡하게 했기 때문에 안에가 구멍이 너무 많아요. 이건 알고 이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하나를 풀려면 이걸 알고 이걸 알고 이걸 해서 결합을 시켜서 그 다음에 양적 관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건데 가운데서 몰라. 원자도 모르고 분자도 모르고 전자배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 가운데 빵꾸가 나 있어. 배웠긴 배운 것 같아. 머릿속에는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탑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적어도 화학은 베이스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과목의 특이성이 수학이나 미분 적분 딱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 확률 통계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화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과목의 특이성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과학이다. 저희 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물질이에요. 화학이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화학인데 그 화학에 대한 여기 이 부분이 빵꾸가 났으니 화학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오프라인 적어도 한 2,000명씩은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으면 한숨을 쉬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말하는 원리나 개념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부실공사. 건물에 부실공사니까 비도 새고 건물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고1이나 고2에 올라가서도 화학에 대한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과학 과목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2학년 2학기 때 내신을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3주 뺏기나 또는 4주 뺏기 강의를 못해요. 근데 단원은 2개나 배워요. 집중이 있으라. 와서 보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알고 이건 몰라. 그럼 그 아이가 여기 있는 탑에 있는 문제를 풀려면 밑에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58명을 했어요. 외대부고 58명이면 거의 정규생 중에 3분의 1 정도는 제가 다 강의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 부분부터 제가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된다. 제 말대로 하는 학생은 이번에 100점을 다 맞았어요. 근데 어디서 공부를 했는데 다 잊었어. 2학년 2학기까지 올 때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없어. 그러니 이번에 시험에서 엉망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두 단원을 잘라서 봐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갖지 못한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성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네 후배들 이번 겨울방학 때 좀 내용, 개념, 원리반에 좀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2학년 2학기 때 절대적으로 내신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때 1, 3단원을 봤고요. 기말고사 때 2, 4단원을 봤어요. 근데 1단원에서 완전 박살난 거예요. 왜? 아이, 영어 2개를 모르는데 이거면 반응식을 만들지도 못하고 양적 관계를 계산도 못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집에 기초에 이 튼튼한 기둥이 없는데도 어떻게 지분을 올려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야 이제까지 외대부고 애들만 지금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으니, 선배들한테 들어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적어도 화학을 하지 않으면 의대치대 공대 한의대는 못 간다. 못 갑니다. 절대적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신을 놓치고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대학 가서도 화학을 못하면 실제적으로 대학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과 어머니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실 거예요. 학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서예요. 한국말 하나도 없어요. 한국말은 딱 하나, 내 이름. 외에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된 책이에요. 아빠가 의사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아빠 책을 보면 알잖아요. 한국말 책은 없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내용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워가지 않으시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화학을 보란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좀 길게 생각을 해서 과학이라는 과목 전체의 흐름에서 화학을 모르면 물질에 대한 과학이기 때문에 화학을 모르면 실제적으로 다른 과목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물과 물이 결합해서 수소결합이라는 걸 만들고 수소결합을 하면서 얼음이 물에 뜹니다. 근데 기본 원리의 배경 지식,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의 전자 배치, 오비탈, 그 다음에 결합을 모르는 학생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또 보내실 거잖아요. 어차피 제가 10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으니 10년 동안 학교의 문제도 다 있고 어떻게 출제해야 되는 거 내가 다 알거든요. 그럼 어차피 또 저한테 올 텐데 그 이전에 집을 지을 기초공사 좀 하십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화학은 물질에 대한 과학입니다. 화학을 몰라서는 실제 다른 과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시면 제가 기초정리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수업 시간에 계속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그 다음 확인학습하고 제가 결과지를 어머니들한테 다 보내버려요. 이유는 어머니들이 알아야 돼. 내 아이의 성적을. 네 아이들 그래서 뭐가 틀린 거 그대로 사진 찍어서 보내거든요. 요새는. 그러면 내 아이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틀린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구나 라는 걸 알고 점수가 안 나오면 선생 탓이 아니라 본인 탓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공사가 안 되는 아이들을 받아서 마지막에 석가래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밑에가 없으니까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어찌됐건 이번 겨울방학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예비 고1이 되든 예비 고2가 되든 기회는 이번 겨울방학 때밖에 없다는 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안 와도 돼요. 아직 어디 가서든지 시간에 맞추신 것에 화학을 꼭 하시고 가시라는 거. 그 이제 저한테 오면 학교의 특성과 이런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특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선생님들도 뒤에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학원의 원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